자,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신고를 받게 되면 현장 보존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장 개념 자체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발견은 됐지만 여기서 살해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시신이 처리가 된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사팀은 어디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러면 이 재활용품이 언제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같은 경우는 뭐 한 34대 정도 인천의 중구 또는 연수구 이쪽 지역을 역추적해 들어가는 뭐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연수구 일대. 경찰이 확인해야 할 범위도 그만큼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된 CCTV도 수천 대에 달해 분석해야 할 영상도 방대한데요. 추적해야 할 대상이 많다 보니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발 크기는 210mm. 비교적 작은 크기였던 만큼 경찰은 학생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관내 학교 결석, 교회 체험학습 포함해서 학생 소재 안전 확인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이었어요. 이제 학교에 나오지 않은 학생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라고 한 거죠. 이 확인 학생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는. 신원 파악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 가까이에서 벌어진 사건에 충격을 받은 건데요. 행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주 깨름직하죠. 대단해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자, 문제는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어떤 곳은 CCTV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야말로 모래에서 바늘 찾기가 될 것이다. 프로파일러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좀 맹점이 있죠. 자,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경우도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어디에 사는 사람이 놀러 갔다가 이 연수 어디에 툭 던지고 가면은 그게 불가능한가요? 인천 내에 국한하는 건 사실은 좀 아닌 것 같다. 경기 서부, 서울, 서부, 충북 쪽도 사실 가능하다. 어디라도 가능하다. 네, 이 수사 범위를 인천 연수구와 중구에 한정하지 말고 이 수도권 전역으로 넓혀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사건은 좀 특이하게도 이 사건의 좀 특이점은 눈여겨볼 만한 특징이 있다는데요. 붕대가 감겨져 있었단 말이죠. 전문가들은 다리에 남아있던 붕대에 주목했습니다. 붕대를 왜 감았을까? 제가 토막 사건 한 10건 정도 봤는데 붕대를 감는 건 못 봤거든요, 저도. 자, 그렇다면 다리에는 왜 붕대가 감겨 있었던 것일까? 그냥 감아놓은 상태에서 훼손을 한 것인지 훼손을 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너무 심해서 붕대를 감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부작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 않는가. 우리가 보통 살인 후에 사체를 훼손할 때 붕대가 쓰일 이유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상태가 붕대가 감겨진 상태가 아니었겠느냐.